안녕하세요. 노후 산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밤마다 뒤척이며 왜 나는 잠을 잘 못 자는 걸까 하고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새벽에 자꾸 눈이 떠지고 다시 잠들지 못해 하루 종일 피곤함에 시달리는 날들. 이 문제는 나이와 함께 자연스레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새벽에 안 깨고 푹 잘 자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희망을 전해드리고 심리학적 관점으로 문제를 분석하며 여러분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더 많은 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밤을 바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김 씨는 65세에 은퇴한 공무원으로 은퇴 후 새롭게 시작될 여유로운 삶을 기대했지만 몇 달째 매일 새벽 3, 4시에 깨어나는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에 눈을 뜨면 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려오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왜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는지 답답함에 몸부림쳤습니다. 아침이 오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겨우 일어나지만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기운이 없어 일상생활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가장 즐거워했던 정원 가꾸기도 손이 가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하나둘 미루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며 점점 우울함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라며 위로했지만 김 씨에게는 이 말이 오히려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탓하며 이제는 좋은 잠도 사치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지만 특별한 건강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들었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들면 수면이 얕아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라고 말했지만 김 씨는 그 말로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한 수면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잠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김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정말 나도 푹 잘 수 있을까? 그는 작은 희망을 품고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씩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의심도 들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그의 수면 패턴은 점점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몸이 새처럼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내가 이렇게 활기차 보일 수도 있구나라며 혼잣말을 하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일 아침 피로감에 눌려있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수면의 질이 좋아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정원에 나가 꽃과 나무를 돌보는 여유를 되찾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잠이 좋아지니까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라며 자신이 경험한 변화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가 실천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이었을까요?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벽에 자주 깨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복합적인 변화가 원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수면 구조의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수면이 충분한 비율을 차지하며 몸과 뇌가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서파수면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얕은 수면 단계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작은 소음, 약간의 빛, 혹은 몸의 불편함 같은 미세한 자극에도 잠에서 쉽게 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심리적인 요인도 새벽에 깨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은퇴 후에 갑작스러운 생활 패턴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직장에서의 역할을 잃게 되면서 생기는 상실감, 안정적인 소득이 사라지면서 느끼는 경제적인 불안감,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갈등 등은 마음속 깊은 곳에 불안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심리적 스트레스는 뇌를 긴장 상태로 유지하게 하고 밤새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만듭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하루의 구조화된 일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뇌가 규칙적인 수면, 각성 주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체적인 변화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은 낮과 밤을 구분하게 해주는 생체 시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호르몬으로 밤에는 이를 통해 수면이 유도됩니다. 하지만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면 수면, 각성 주기가 흐트러지게 되고 밤에 쉽게 잠에서 깨어나거나 아침에 일찍 눈을 뜨게 되는 일이 잦아집니다. 또한 방광 기능이 약해져 소변을 보기 위해 밤중에 자주 깨는 것도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런 신체적 변화로 인해 한 번 잠에서 깬 뒤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누적된 피로감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특히 만성 질환도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고혈압, 당뇨, 관절 통증 같은 문제들은 밤에 몸이 불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만들어 수면의 질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여기에 더해 환경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침실이 너무 덥거나 춥거나 소음이 있거나 빛이 들어오는 환경은 누구에게나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환경적 요소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와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거나 자기 전에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빛 노출을 조절하거나 침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원인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수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작은 변화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밤의 문제가 아니라 낮 동안의 생활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김 씨는 자신의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실천해 옮겼습니다. 이 변화들은 단순히 따라하기 쉬운 것들이었지만 꾸준히 실천하며 그의 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김 씨는 침실 환경을 대대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했습니다. 침실을 오직 잠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항상 놓여있던 스마트폰은 침실 밖으로 옮기고 밤마다 보던 TV는 과감히 치웠습니다. 대신 침실에는 은은한 조명을 두어 따뜻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창문에는 암막 커튼을 설치해 외부의 불빛과 소음을 차단했습니다. 김 씨는 이 작은 변화가 침실이 이제 나를 위해 준비된 공간이라는 느낌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침대 자체도 점검했습니다. 매트리스가 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자신의 체형과 수면 자세에 맞는 매트리스를 새로 구입했고 목과 허리를 받쳐줄 수 있는 편안한 베개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는 매트리스와 베개를 바꾼 후 처음으로 아침에 몸이 개운하다는 걸 느꼈어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면 루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일정한 루틴을 유지했습니다. 주말에도 이 패턴을 철저히 지키며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켰습니다.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간단히 목욕을 하며 몸의 긴장을 풀었고 차분한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김 씨는 차분한 음악과 목욕은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씻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라며 이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마음을 비우는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잠들기 전 하루 동안의 걱정거리나 스트레스를 침대 위로 가져가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따뜻한 허브티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짧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특히 명상은 심리학적으로 뇌를 수면 모드로 전환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에세이나 여행기 같은 잔잔한 책을 읽으며 복잡한 생각들을 멀리하는 데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낮 시간 동안의 활동 역시 그의 수면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30분 이상 햇빛을 쬐며 산책을 했습니다.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 밤에 더 잘 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낮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움직였고, 오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였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해 밤에 속이 더부룩하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벽에 깨어났을 때 초조해하지 않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왜 또 깼을까라는 생각 대신 깨어난 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잠시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긴장을 풀었고, 다시 졸음이 올 때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특히 간단한 호흡법은 그의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잠시 멈춘 뒤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은 불안감을 줄이고 다시 잠에 드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김 씨는 이 모든 실천을 통해 새벽에 깨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아침에 개운한 기분으로 일어나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반드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불안과 스트레스가 수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꾸준히 연구하며 이를 관리하는 것이 숙면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잠들기 전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려는 작은 노력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먼저 감사 일기를 써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긍정적인 일세 가지를 간단히 적는 것만으로도 뇌는 긍정적인 감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산책이 즐거웠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를 해서 기뻤다. 저녁 식사가 맛있었다 같은 작은 일들도 충분합니다. 이 습관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숨쉬기 명상은 마음을 안정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478 호흡법으로 알려진 기법은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멈춘 뒤 8초 동안 숨을 내쉬는 이 방법은 불안감을 줄이고 뇌를 진정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김 씨도 이 호흡법을 통해 새벽에 깨어났을 때 초조함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잠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육 이완법 또한 심리적 안정을 돕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는 몸의 각 부위를 천천히 이완시키는 과정으로 먼저 발끝부터 시작해 다리, 허리, 어깨 그리고 얼굴로 올라가며 긴장을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이 긴장 상태에서 벗어나며 깊은 잠에 들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어. 내가 조금 더 천천히 했으면 좋았을 걸 같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라고 위로하며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태도는 불필요한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마음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추가로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자신만의 의식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에 따뜻한 차를 마시며 명상 음악을 듣거나 10분 정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잠드는 시간을 단순히 하루의 끝이 아닌 자신을 돌보고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자신에게 요구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려는 욕심을 줄이고 하루를 최선을 다했으니 괜찮다고 인정하며 마무리하는 습관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지며 숙면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지만 진정한 변화는 작은 행동을 꾸준히 이어갈 때 찾아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는 밤에 푹 자는 것이 기본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질과 행복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만의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나아가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은 스스로를 돌볼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면을 위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희 노후 산책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하고 따뜻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